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확 땡겨버렸어요. 이건 모지예요. 그냥 파생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올린 게 포지션을 우리가 이거 폭탄제조라고 표현하죠. 올려놓고 죽일까봐.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저는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바로 모실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표님, 오늘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개월 만에 인상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셨었잖아요. 네, 정반대로 동결 예상했는데 네. 인상을 해갖고 당황했는데 오늘 지금 시장 보면 네. 동결했을 상황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장도. 그러니까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제2차 엔캐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엔화는 강세로 가고 주가는 좀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결해라. 네. 이제 많이 빠졌다. 그래갖고 SK하이닉스 기준으로 19만 20만 원대 배팅하고 18 보면 다 배팅하자. 네. 그리고 동결하면 이게 한 10에서 15% 오를 때 그때 싹 팔고 나오자는 시나리오 짰잖아요. 네. 근데 예상과 반대로 동결 아니라 인상을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확 땡겨버렸어요. 이건 모지예요, 그냥. 이게 모지인데 파생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파생 시장을 통해서요. 예. 그리고 오늘 올린 게 이게 포지션을 우리가 이거 폭탄제조라고 표현하죠. 올려놓고 죽일까봐. 그러니까 하루나 삼성전자와 이틀. SK 하이닉스를 땡긴 게 올려놓고 죽인다고요. 아니 지금 파생해서 그런 매매가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매매 나오는지 설명해 드리겠고 네. 두 번째로는 오늘 나스닥이 급락했는데 우리는 땡겼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 제가 이 N이 151N이나 이 바로 150은 안 깰 거다. 여기서는 1차 이제 7월 11일 날 공격했던 엔캐리 청산이 일단 완료되고 이제 157N이나 160까지 가는 걸 보자. 이게 우리 미국에는 기술주라든지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진 걸 막아내고 터닝 포인트를 잡아줄 거다라고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요게 오늘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1시에 발표했는데 네네. 발표하자마자 151엔 찍고 급등을 했어요. 이게 뭐지? 아니 금리 인상했는데 근데 지금 시간에는 150엔을 붕괴시켜 공격을 해요. 대표님, 금리를 인상하면 엔화가 가치가 올라가는 건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이것 때문에 아시아 애들이 또 엔캐리 그러니까 청산 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내일 당장 이거 볼래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단 청산되는 게 1차적으로는 끝났다라는 뷰를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뷰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내일 나스닥 오르는데 네네. 2차 청산 들어가나 보려는 거예요. 그럼 2차 청산은 오늘 올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다시 때리겠죠. 그 작업이 들어가나 보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8,800, 8,900원대 이때쯤에 이제 엔화 표시 국채를 사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금리나 되는데 이제 9,600원까지 왔습니다. 얘를 이제 챙기시죠. 이게 내일 만약에 이게 10,000원까지 목표를 잡았는데 9,500원 데드 잡고요. 얘가 치고 나가는 속도가 적으면 네. 이게 또 다시 2차 청산 들어오는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오늘 삼성전자가 요번에 8만 원 거의 8만 100원 200원까지 공격했다가 오늘만 2.8을 팍 땡겼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8만 원대를 구경했다가 오늘 3% 에너지 줬어요. 근데 이게 이거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떨어질 때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선물 매도를 친 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애들이 오늘 이거를 청산 들어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SK하이닉스 매수 친 거를 매도로 바꾸면서 선물 매도가 환매수가 되겠죠. 오늘 이 현상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중에 이 포지션이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 장중에
이게 얼마까지 간지 아십니까? 3,300원 매수가 거의 1조까지 갔습니다. 9천억. 9천억. 네. 그리고 금융투자는 1조 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종가로는 3,300억 매수고 1조가 확 그냥 1,000으로 줄었어요. 네. 그러면 얘를 해석해 볼게요. 오전장까지는 환매수가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결제 이게 그러면 1조 가까이 되면 이것만 하더라도 계약수가 만 계약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또 1조 매도면 계약수가 한 12,000개예요. 두 개면 22,000개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미결제 청산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청산이 2만 개가 거래가 됐는데 네. 늘렸다 줄였는데 미결제가 신규로 늘어난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토탈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이게 금리 인상되면 다 청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청산 에너지가 갖다 대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땡기면서 뒤에 합성을 신규 시켜버리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오늘 미국 시장이 올라도 내일 엎어치기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까봐 오늘 미국 시장에 오를 때 우리가 테슬라 매매 전략 세워드리지 않았습니까? 50% 파시죠. 그리고 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나오면 30 내지 50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꼬리 변동성이 시장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루에 거의 10,000개, 20,000개 늘렸다가 그걸 다 청산하거나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 보면 꼬리 변동성의 에너지에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88,000원에서 8만 원까지 빠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반을 거의 가까이 온 거야. 84,000원. 그러면 삼성전자도 이번에 84,000원, 85,000원에 반 때립니다. 갖고 계신 분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8만 원, 19만 원 사신 거 이번에 목표를 그렇게 22만 원 오면 때리려고 그랬거든요. 20만 5천 원과 21만 5천 원 사이만 오더라도 반은 줄이죠. 그리고 엔비디아를 더 보고 테슬라를 보고 그다음에 이런 걸 조심하세요. 미국 시장이 급등했는데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엎어치나. 오늘과 정반대 에너지가 나오나. 오늘 아침에만 딱 봐도 네. 미국 시장 급락하니까 이게 또 우리 시장 어떻게 되지? 또 이게 12시에 발표했던 게 1시간 늦춰서 1시에 발표됐는데 이거 선물도 박살내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침에 시장의 지배였는데 까꾸로 땡겨버렸거든요. 그래서 1시까지는 쫙 올려놨다가 흔들었다가 막판까지 다 땡겨버렸어요. 나스닥 선물 급등시키고. 지금도 야간 시장은 383입니다. 지금도 땡겨요. 그러면 이걸 고민해야 돼요. 150엔을 깨면서 아시아권의 해지나 펀드들이 2차 청산 들어가나. 그 2차 청산 들어가면 다시 현대차, 기아,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숏을 걸어버린다는 얘기. 올려놓고 이게 오늘과 내일 그 코스가 나오나. 그러니까 내일은 미국 시장이 올랐는데 오늘과 정반대로 시가가 고가되면서 미결제 늘리면서 죽이면 이게 골 때리게 되는 거예요. 대표님,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나란히 3%대로 급등을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환호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미국 증시 오르고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상승을 한다면 쫓아가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파생 이게- 시장의 움직임을 읽었을 때. 이거는 네. 간단히 예를 들어서 펀더멘탈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현장은 지금 어떻게 조합이 되나 현장이 정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측이 틀렸어요. 금리 동결 예측했는데 인상했어요. 근데 주가는 내가 동결할 거를 생각하고 오른 목표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럼 이게 이상한 노이즈가 아닙니까? 엔화는 다시 급락을, 그러니까 엔화 강세로 가고 있고, 그러면 아시아 쪽에서 해지들이 분명히 내일이나 모레 이 현상 갖고 포지션을 정리하느냐, 신규로 다시 짜느냐, 이게 우리 시장을 결정할 거예요. 그럴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타켓 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도요. 네. 23만 원, 25만 원에 산 거 제가 27만 원 목표로 잡았거든요. 반은 25만 원 이상에서 리스크 조절을 하죠. 지금 파생 시장에서 이상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기나가 모르겠어요.
엔켈이 2차 청산도 N이 150 깰 때 노이즈하고 네. 미국 시장이 엄청 빠졌잖아요. 그 기술적 반등 에너지가 일단 2, 3일 동안 줄달리기 천군백군 나눴을 때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쪽 관련된 종목들은 수익률 게임이 전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3% 5% 올랐다 3% 5% 빠졌다 이런 변동성의 지수는 30에서 50이 올랐다 떨어졌다. 지금 파생시장 기준으로 지금 70포인트 정도 오른 겁니다. 요번에 372.4까지 죽였다가 지금까지 하면 이게 10포인트 올렸거든요. 네. 이 10포인트는 제가 강할 때는 100 보고요. 적을 약할 때는 70 정도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2,700 거의 근처까지 공격을 했거든요. 했다가 오늘 2,770까지 예. 올랐죠. 그러니까 요 에너지가 내일 만약에 2,800을 넘어가는 이거 환호할 거 아니에요. 그때 잘못 걸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럴 때는 5일 정도 템포를 늦춰보세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이 싸움판이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 거예요. 환율이 예를 들어서 N이 140, 150 깼다가 바로 V자 터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간단히 얘기해서 포지션이 신규로 미결제 늘리면서 공격적 매도가 나오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청산 나오는 게 나아요. 하방 공격 받던 애들이 청산해주면서 뭔가 매도 압력이 중화되는 이런 전략. 그리고 신규 매수 들어오면 좋고 이게 한 5일 정도 좀 봐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딱 놓고 보면 네. 시가상위 종목들의 포지션은 파생시장에서는 이게 땡기는 게 청산으로 해서 땡기는 거예요. 신규 매수를 해서 늘리면서 땡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포지션이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뭐지 깜깜이에요. 네. 깜깜이 때는 어떻게 해요? 행동 안 하는 게 정답이고 내가 봤던 거에 조정해서 일부 현금을 만들어 놓고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러니까 50%만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포지션 내가 괜찮네. 이제 이건 미국 시장도 기술적 반등 에너지가 커. 그러면 나머지 50%를 정상적인 목표로 하는 거예요. SK하이닉스는 22만 원, 현대차는 27만 원. 이러면 일단 10에서 15%짜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도와줘야겠어요? 나스닥 지수는 올라줘야겠죠.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테슬라가 지금 테슬라 리콜 사태도 나오고 막 이런 노이즈 속에서도 230불을 치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테슬라 그래프가 지금 제가 전번에 이 두 가지 그림을 그려드렸거든요. 220불을 지지해주고 터닝하느냐, 200불을 그래서 120선까지 깼다 가느냐. 아직은 200불 깨는 에너지는 안 보여요. 근데 엔비디아는 100불 근처까지 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15불을 빨리 올려놔야 돼요. 117불이나 120불. 그리고 테슬라는 230불과 240불 정도까지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 나스닥이 그나마 에너지가 나온다고 봅니다. 이게 보시면 이 테슬라 한번 보세요. 이번에 214불까지 갔습니다. 요 213불, 230불에서 좀 막혀요. 요게 갭이 딱 나온 게 230과 40 사이예요. 그리고 요번에 138불과 270불의 중간값은 아직 깨지 않았어요. 중간값 상승폭의 반은 213, 14에서 터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75% 능선을 빨리 돌파해줘야 돼요. 그게 240불이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를 이 시간 방송 듣고 사신 분은 230불과 40불에 여기도 50% 줄여보죠. 50%는 생각대로 221선 돌파할 때 대응하고 50%는 이게 잘못하면 20불 정도가 널뛰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대표님, 왜 나스닥 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때 국내장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지표로 판단을 할 때 매그니피센트 7종목이 아니라 왜 테슬라인가요? 지금은 뭐 그중에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나 그쪽 관련된 거는 8월 말에 판단이 돼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AI 관련된 모든 노이즈가 애플이 구글 연결고리 또
중국과 대만 이 연골고리, 트럼프가 관세 어떻게 치나 여러 가지 이 연골고리가 대충 큰 그림으로는 미국 대선 시작 11월 5일 날 확인되겠지만 네. 그 중간 과정은 엔비디아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매그니피센트 7에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 세 가지를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방향을 안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다 보면 남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이즈에서 좀 비껴나 있는 테슬라를 보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테슬라도 전기차 노이즈보다는 새로운 호흡이 막 들어가나. 여기에서 이제 그 뭐 위성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뭐 다른 호흡이 들어가서 전기차 마이너스를 그럼 우리나라 2차 전지 마이너스가 우리 발목 잡는 걸 없애주고 새롭게 여기서 10%든 20%든 에너지가 나와야 되고 네. 애플도 그 에너지가 나와주면 이게 중화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이미 망가진 상태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요번에 여기서 106불인데 지금 103불이에요. 이건 잘못하면 100불 깼다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는 그리고 거래가 뒷받침도 안 돼요. 지금 거래가 뭔가 수급이 뭔가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대부분들 투자자다 미국 투자자든 전 세계 hedge든 실적 나오는 상황 보고 그때 AI 관련된 에너지를 그때 판단하자. 그 사이에는 눈치 보기나 관망 이게 지배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선수 펀드 매니저들 집단에서 그나마 공격형이 테슬라예요. 거기에 또 돈나머 누나가 제일 또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논리가 나와요. 매니지먼트의 다른 종목이 빠지는 거를 테슬라가 분위기를 커버해주면 더 빠질 거를 막아낼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다우 지수는 요새는 강하잖아요. 다우 지수도 폭락하면 이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달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나스닥은 아직 4월 19일 저점과 고점 요 라인에서 121선 지지 조건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서 17,000이 지지 못하고 16,000대를 보면 중심점을 내려야 돼요. 작년 10월 26으로 바꿔야 돼요. 만약에 제가 분석을 기준으로 4월 19일 저점 15,200과 나스닥 18,000 중심가 17,000 그리고 17,800까지 빨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분석했던 건 4월 19일 날 이게 깨지 않았고 매그니피센트 전체적인 시장이 붕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는 시장이 121선도 깨고 나스닥이 12,500에서 이 분석을 일로 놓고 변동성을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덱스가 10%에서 막아내지 못하고 이 15나 20까지 부러질 수도 있다는 상황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게 17,000이 고점에서 9%짜리입니다. 이게 인덱스가 9 내지 10에서 막아내야 돼. 그동안에는 그것만 닿으면 땡겼어요. 10% 안에서. 그런데 요번에 그게 훼손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거를 7월 중순에는 확인이 안 돼요. 7월 28일 엔비디아 8월. 네네. 그 결과에 요번에 반등폭과 다시 빠진 이게 그래서 방향보다는 변동성이 널뛰기만 나올 것 같다. 그게 수익률도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에 엔비디아를 105불 정도 100불 사이에서 잘 파셨어요. 저 115불이나 120불이면 반 때려버리겠습니다. 그래서 120불이 8월 말에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새로운 파동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한미반도체 12만 원, 13만 원이 지지가 반드시 돼야 되는데 이게 붕괴가 돼서 10만 원, 7만 원짜리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한미반도체가. 그러면 SK하이닉스는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한 달간 검증 좀 하겠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SK 하이닉스가 20만 원 선 부분에서는 70% 풀매수해도 되고 그리고 이후의 흐름을 보고 30%를 더 채워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셨는데 사실 18만 원 선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로 더 담으셨던 분들도 분명 계셨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아니 대응하고 그래서 있습니까? 그걸 50% 줄이라는 얘기. 일단은 내일장에서 50%를 줄이고. 예. 그래서 엔캐리가 2차 나오나. 네. 그러면 거기서 요번 저점 깨면 16만 원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미 반도체하고 16만 같이 원까지요? 보겠습니다. 예. 그럼 16만 원은 엔켈이 2차 끝났다고 그러고 거기서 풀배팅입니다. 그런데 16만 원을 구경하고 가면 네. 한미 반도체가 10자를 보고 가요. 이렇게 17만 원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번에 120원까지 왔어요. 12만 원, 13만 원. 이게 14만 원, 10원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이번에 20만 원이나 21만 원도 못 가고 다시 엔켈이 청산으로 거의 거기서 몇천억의 매도가 나와버리면 막아줄 데 없거든요.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SK하이닉스의 2배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소부장이 대반등도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려운데. 이게 굉장히 선순환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카운팅해서 제가 그 전번 주에 세운 전략을 다 수정해버립니다. 그냥 리스크 관리하자. 모르겠다. 네. 아니 금리 인상해갖고 애는 생각대로 가는데 미국 시장은 납폭과다의 기술적 반등인데 이게 중화돼서 이게 미국 시장하고 그걸 이용해서 블랙록이라든지 아시아권의 해지들이 어떻게 이용하나가 이제 내일부터 카운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오늘 파생 시장에서 교통정리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부터 상방향이다 하고 포지션 늘려갖고 미결제 늘리면서 레츠고 부르면 제가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올려놓은 게 네. 내일 올려놓고 죽이기 위한 포지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상대는 없어요. 지금은 아시아 쪽의 해지가 방향을 상방으로 돌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기준으로는 21만 원, 22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0에서 15%짜리라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소부장이 이 30%짜리가 많이 생겨요. 그래야 소부장이 선순환이 됩니다. 네. 만약에 선순환이 안 되고 여기서 대장이 다시 꺾이죠. 그러면 소부장은 반토막 났어도 거래 없이 투매 나와요. 반대 매매가 거기서 걸려버려요. 그러면 진짜 다 털리고 가는 장이 나와버립니다. 그럼 지금 소부장을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표님? 방법 없어요. 신용 산 사람들은 신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내일 다행스럽게 조금이라도 오를 때 현금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신용은 잘못하면 최악의 경우는 강제 털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N이 145엔까지 가면 안 돼요. 네. 150엔 깨도 좋아요. 149 찍고 다시 154나 150으로 확 치고 나가야 돼요. 이거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850원, 60원대 여러분들한테 N을 좀 사놓으세요라는 시황 전략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세워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엔화로 표시된 미 국채 ETF를 사는 것과 같은 시각에서요. 아니 그거를 원달러로. 네. 지금 오늘 원달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 이건- 12원 정도 하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백- 내가 이거 오늘 정정 거를 갖고 보냈는데 그게 지금 1373원 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화로 N1은 914원입니다. 네.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게 6, 70원 올랐다는 건 굉장히 환율에서는 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는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1000원 얘기도 막 나올 거예요. 이제 1000원 간다. 그런데 실제는 850원, 60원 사신 분들은 930원에서 950원 사이 반을 청산하십시오. 바로 1000원 안 갑니다.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일본 여행 가서 쓰실 분들은 건 상관없지만 네. 만약에 이번에 930원, 950원 갔다가 다시 900원을 깨는 파동이 나올 거를 N과 연결된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N 투자하자라는 논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늦으셨습니다. 이번에 바로 1000 가지는 않을 것 같고 910원대에서 930원, 50원 보고 투자하기는 이미 늦었다. 오히려 850원, 60원 산 거를 930원과 50원에 반을 청산하고 그거를 우리 원화 자산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또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을 해서 그 여파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먼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나스닥 지수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서학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SMR 뉴스케일 파워를
100% 매도하고 8월에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바 있는데 지금 SMR의 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대표님.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난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아예 포트에서 제외를 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럴 때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죠? 8월 말까지 쉬어라. 네. 그러면서 테슬라만 갖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그 엔비디아 그 SMR은 제가 가격대를 한번 정해서 7불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그럼 반토막이죠. 네. 15불에. 네. 7불, 8불에서 분할 매수하는 정도로만 대응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 이유는 네네. 지금 SMR 공격이 왜 단기간에 급락한지 아십니까? 미국 증권 조사 우리나라로 보면 금감원 같은 데에서 네. 조사 들어갔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에 대해서요? 네. 조사 들어왔어요. 전에 그 아이스버그가 공매도 보고서 내면서 한번 휘청한 적 있죠. 그거와 비슷하게 SMR에 대한 그 기술의 특허의 신빙성을 조사하겠다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배팅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거는 저는 또 약간 교통정리 같아요. 저는 SMR은 한국이 투자한 간단히 해서 한국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두산그룹, 그 다음에 뭐 삼성그룹, GS그룹. 그리고 미국 시장이 지금 또 SMR 시장이 크게 열리는 과정에 있어요. 그 과정에 교통정리 들어간 것 같아요. 큰 그림으로 보자면 지금 정리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적극적 매수 기회인데 예. 이것도 딱 한 달. 왜 한 달이에요? 저거하고 같이 보려고 그래요.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기술주의 분위기. 네. 저는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망가지면 SMR은 치고 나간다. 지금 SMR과 제하고 지금 치고 나가는 건 저 미국 건설주들이에요. 네. 건설주도 닥터 호튼이라든지 건설주 ETF들이 그냥 날아가요 지금. 그런데 SMR은 조사 들어가면서 노이즈가 생겼어요. 그럼 이 노이즈는 바로 간단히 얘기해서 뭐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탈한 부분이 아니라 이 특허 부분을 가장 민감한 부분을 간단히 해서 우리나라 금감원 같은 조사기관이 조사하겠다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 대충 조사 끝나는데 한 달 내지 2달 걸리거든요. 그 일정과 엔비디아 실적 노출 그리고 9월 달 금리 결정 그럼 8월 말과 9월 달 금리 결정 사이에 대충 뭐 예를 들어서 특허에 대한 리스크가 제거됐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때 만약에 특허에 문제가 있다 해갖고 많이 나면 이거는 7불에서 아니라 5불, 4불까지 구경했다 하십니다. 그 결과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네. 8불 20%, 7불 20% 이렇게 분할 매수는 반대, 1불 단위로 반대는 안 하겠는데 네네. 이게 패턴을 다시 끌고 가는 상황은 여기도 한 달은 시간을 좀 두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승조 대표님 의견을 참고해서 뉴스케일 파워 매매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지금의 흐름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지 대표님의 의견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방금 언급하셨던 건설 쪽 의견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향후의 시장은 주도주 물줄기, 정부 정책 연결고리에 돌아온 SOC 중심으로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최근에 건설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님. 사실 근데 뭐 여러 경제 채널에서 건설주를 그렇게 많이 언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갈 게 더 많죠. 저는 경제 채널이 이구동성으로 할 거는 내년 상반기 이후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ETF가 많이 생겨야 돼요. 건설 관련된. 아직은 ETF가 처참해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번에 단기간에 또 갑자기 특수건설이 동아지질이니 14만 원의 다목적 댐에서 이화 공영이니 막 이런 건설주들 중에 대장주들보다는 현대건설보다는 저가주들이 막 네. 급등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똥따니 같이 옆엔 또 왜 놓냐면 현대차가 7년 만에 수소, 넥소를 다시 양산하겠다고 그럽니다. 요 두 가지가 보이지 않게
그동안 소외주들의 가장 대표적인 K건설, K수소 종목으로 보면 현대건설, 이쪽은 일진다이아, 일진하이솔루스. 네. 이런 에너지가 시동을 걸어서 이제 앞으로 가냐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가면요. 다른 주도주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크게 가요.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소부장은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같이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표 건설주들 보시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갔다해서 우리 갔다해서 피바다 만들었고 다 털리게 해갖고 간 것들이 제일 많이 급등했어요. HDC 현대산업건설가 우리가 GS건설은 2만 원 도파할 때까지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지 마라 했지 않았습니까? 현대산업개발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아무도 떠들지 않는 상태에서 10,000원 근처에 있던 게 벌써 이미 따블이 가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도 의미 있습니까, 대표님? 거래량은 아직 의미 없어요. 거래량은 의미 없어요. 그런데도 1, 2, 3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GS건설은 제가 25,000 넥라인이라고 표시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졌던 게 각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SOC라든지 또 부산 지역, 부산신항, 철도, 지하화 이런 어떤 정책적인 SOC인데 저는 이게 보이지 않게 2027년 대선용 같아요. 벌써 대선용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키가 저는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입니다. 근데 현대건설은 아직 안 가요. 현대건설 아직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건설주 언제 열광하냐? 현대건설이 4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이게 5만 원 가고 6만 원 갈 때 다들 이구동성으로 건설 떠들 겁니다. 그러면 이게 4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되고 5만 원, 6만 원 또 가려면 이거는 업황에서 해외에서 SMR이 터져서 수주를 해왔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네옴의 현대건설이 조단위 수주를 해오든지 세 번째는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의 거버넌스의 합병의 시너지가 나오든지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아직은 전혀 발동이 안 걸려요. 이번에도 31,000원에서 36,000원까지 갔다 그대로 원위치 또 시켰거든요. 이게 지금 거래량의 3배, 5배 되면서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걸리든지 SMR로 걸리든지 근데 SMR은 지금 조사 들어갔으니까 한 달 지나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또 한 2,000원 정도는 올렸거든요. 121선을 바로 치고 나가면서 이 지금 그까지 올렸던 대량 거래보다 능가한 거래량이 장대로 막 서야 됩니다. 아직 그 거래량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다 저가 건설주들이에요. 네. 근데 저가 건설주도 특수건설인 동아지는 거래 놓고 윗꼬리만 달려요. 아직 치고 나가진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럼 그쪽에서 적어도 50에서 더블 종목들이 나와야 돼요. 50%에서 100%짜리들이. 아직 그런 현상들은 안 나와요. 오히려 SY 스틸 때 데모, 현대 에버다임, 이 재건주에서 그동안 박살내고 소외시켰던 종목들이 갑자기 으쌰 나오면서 중소형주에서 급등 종목 만들고 그런 것들은 또 어떤 에너지가 나오냐면 제가 여기 갖고 왔는데요. 재건 쪽에서 그동안 급등한 종목들은 오히려 역V자를 냅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오늘 이 데이터를 제가 2개 보냈는데 첫 번째 거를 이걸 올려놨네. 자료를 보지 않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시잖아요, 대표님. 이게 재건 어디 있냐? 네. 그런데 재건이나 건설이 움직일 때는 SK가 아니라 2차 전지 쪽은 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이런 로켓포를 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번주 그래프예요. 네. 제가 이제 12,000원, 13,000원, 60 내지 80원 이게 쑥 걸리나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되나 보라고 그랬거든요. 네.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가만 보시면 연속성보다 너무 단기간에 의미는 상단오면 의도적으로 바스켓 매도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서프라이즈다 죽여버려요. 서프라이즈. 지금 방산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제가 이제 대차 매매로 죽이는 용입니다라고 계속 떠드는 게 오히려 하나 시스템을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라고 그러니까 전략을. 방산주 중에서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종목이? 저는 그동안 갔던 1등은 네. 꼭 한미 반도체 보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좋은 얘기 나와도 빌려다가 교통정리용이에요. 그리고 밑에서도 새로운 주도주를 안 만들어요. 네. 제가 그 하나 시스템을 새로운 주도주로 보는데 하나 오션하고 네. 하나 오션은 K 잠수함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28,000원 사서 35,000원 오면 또 때릴 거예요. 이게 5만 원 가는 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 오션이. 그러려고 그러면 K 잠수함에 호주의 조선소를 인수해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원전 들어갈 때 웨스팅하우스 딴지 걸어갖고 뭐 하든 이런 게 없어지려면 호주에 조선소 들어가서 거기서 지면 미국 군함 수리도 가능하고 잠수함 수주도 가능하고 미국이 그걸 허용해줬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게 터져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저는 현 정부에서는 못합니다. 다음 정부 결정사항 같아요. 그럼 이건 내년도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시스템을 22,000원, 23,000원대 오면 때려라. 18,000원대 오면 사자. 이 널뛰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오션도 28,000원, 35,000원 박스 널뛰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단이 저항의 지지가 치고 나가는 거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걸려버려요. 이런 것들을 작업할 때 그래서 재건주도 어느 정도 단기간 급등한 거를 종목을 바꾸지 네. 연속적으로 보내지 않아요. 네네. 지금 데모도 그렇죠. 현대 에버다임이 전번 주에 이렇게 로켓포스가 지금 팔아. 이것도 꼬리 달리면서 10,000원만 가면 두들겨 맞아요. 그러면 현대건설도 저희가 7만 원대 다 팔아 그랬죠. 6만 원 깨면 사자 그랬어요. 전번 시간 방송 들으면 7만 원대 때리십시오. 이 게임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6만 원 깨면 사서 10,000원이지만 거기서 2, 3개월 박스 나오나 보고 오히려 이걸 팔아서 HLDNI든 대우건설이든 다른 저가 건설주로 특히 건설주 중에 토목건설에 뛰어난 것들 그런 중에 안 올라간 것들 네. 그래서 HLDNI나 그 다음에 KCC건설이 또 토목이나 도로나 이런 데 또 특화돼 있고 그 다음에 청주공장, SK하이닉스 공장 누가 짓나? 동부건설이죠요. 그럼 동부건설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선별해갖고 수주를 크게 받는 것들 중심으로 오르지 않은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억대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또 먼저 올라갈지도 모르고. 네. 1억 한 종목 사느니 2, 3천씩 3개 사서 올라가는 거 때리고 안 올라가는 게 돌리는 게 더 나은 전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 시장도 종목 찾기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K재건에서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데모 선택하셨어요. 잘못하면 한 달에서 두 달간 마이너스 20, 30대 버릴 수 있다고요. 안 올라간 거 가셔야 돼요. 그러면 재건주에서 안 올라간 거나 고점에서 한 30% 이상 빠진 종목들만 골라내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히림이 있고 SY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갈 때 그 SG는 1,200원짜리가 3,500원 됐어요. 그게 제일 많이 올랐어요. 네. 저가 투기주로. 네. 그러면 이제는 SG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 합쳐갖고 또 다시 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낫다고요.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생리적으로 이거 20% 먹기 게임 종목이지 이런 게 크게 가는 게임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각 종목의 선택을 어떻게 하고 그 대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억대로 해도 돼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SG는 한 2, 3천 해갖고 50이나 더블 게임 노렸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우량주는 20%만 나와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미국 시장 방향이 결정되고 우리도 뭔가 방향이 결정되면서 저는 이 방향 결정되는 거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한 달 후에 엔비디아 갖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84,500원이 저항이가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9만 전자도 볼 수 있다라는 확신의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저는 그게 언제 들어올지를 모르겠어요.
대표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건설주를 좀 여쭤봤었는데 일단 건설주는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지는 않았다. 그리고 생각보다 상승폭이 단기간에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추세적으로는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대신 현대건설이 지금 현재로는 가장 매력적이다. 네. 그러니까 4만 원 갈 때까지 한 그러니까 20, 아직까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덜 갔으니까. 예, 큰 금액으로.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우건설이니 HL, DNI니 저가건설주 하기는 네.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 3천, 5천에 트레이딩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 이런 것들로 금액을 좀 적게 하고 분산화시키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는 이게 쫙 가는 에너지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순서 찾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새 제가 또 역발상 전략을 떠듭니다. 네. 오히려 전번 시간에 카카오뱅크 했듯이 이제 로봇주가 타이밍이 딱 돌았어요. K 로봇이요. 예, 두산 로보틱스 보시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두산 로보틱스 위치입니다. 이번에 10만 원 넘었다가 저는 한 8만 원, 7만 7천에 지지할 줄, 120원에 지지할 줄 알았어요. 근데 거래 없이 10,000원을 더 가까이 더 빼요. 그리고 에브리버도 이번에 24,000원 갔다가 다시 쌍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요게 저는 테슬라 연골고리라고 봅니다. 10월 달로 연기된 부분도 있고 로보택시가요. 예. 네. 그다음에 금감원이 일단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지분 비율마저도 뭐 타치하는 거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도 금감원이 들어보면서 뭔가 교통정리가 끝나야 되거든요. 요게 8월 중순 안에는 끝날 것 같아요. 그럼 8월 오히려 그때까지가 매수 기회네요. 네, 8월 중순에 그러면 이제 10월 달 가까워지죠. 한 달 반 게임이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때 이제 뒤풀이 파동을 노리시는 게 여기서 대장은 두산 로보틱스하고 에브리벗 두 개만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테슬라가 240불이 저항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이제 추세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가 확인돼야 돼요. 엔비디아 실적이 쇼크 나와도 100불에서 이제 다시 터닝하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주겠죠. 네. 이런 것들 확인하려고 그러면 대충 15일에서 한 달은 걸릴 거라고 봅니다. 로봇주 언제쯤 투자해보면 좋을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지금 대표님의 말씀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K재건주도 말씀을 하셔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K재건주는 안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좀 보면 좋겠습니까?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조정받은 종목들 위주로 대신 금액은 크게 가져가지 말고요. 저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HL, DNI가 좋게 보이고 대우건설도 좋게 보이는데 네. 결론은 수급의 끌개가 안 나와요. 수급이 지금 거의 뭐 3배, 5배 정도 팡팡 터져야 되는데 네. 그게 터지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ETF가 취약해요. 코덱스 건설 ETF, 타이 건설 ETF 너무너무 취약해요. 금액 베이스도 취약해요. 이게 토탈 잘 팔려갖고 이게 자금이 풍성해야 뭔가 배팅 에너지나 포트 조정이 되는데 너무 작아요. 에너지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쪽은 테마 스토리텔링 장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댐 얘기 나오니까 어떤 종목가 이화공룡 옛날 유명한 작전주였거든요. 네. 이화공룡 같은 거 MB 시절 때 끝내줬던 4대강 종목입니다. 그런 것들이나 움직이고. 그러니까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현대건설, 삼한전자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될 때 시작입니다라고까지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저가 건설주나 토목, 시멘트, 철강 이런 것들이 다 SOC에 들어가는 기반 아닙니까? 네. 하루반짜리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20, 30% 오르면 일단 그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길목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략에는 근데 길목 지키기 전략이 가장 취약점. 내가 지킨 거 안 올라가고 안 지키고 요거 살까 고민했다 안 산 거가 이런 게 비일비재가 나오는 게 또 이런 순환장의 단점이거든요. 그런 거가 참 비일비재할 것 같아서 네. 2달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운빨 파이팅.
뭐 그것밖에 뭐 얘기해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네, 이 같은 종목 매매에 자신 있으신 분들만 매매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이제 원전주 박스권에서 이제 조정이 계속될 때는 이때는 오히려 대한골의 연결고리 종목들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지난주부터 계속 해주고 계신데 관점은 변함이 없으니까 대표님. 예, 오히려 네. 지금 스토리텔링의 종목들이 대한고래가 더 셀 것 같아요. 대한고래가. 네. 다들 믿지 않고 신뢰도 없고 그러니까 게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이 다 이제는 될 거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도 잘 보셔야 돼요. 네. 요새는 시추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시추요. 예. 그러니까 시추를 하려면 뭔가 배가 들어와서 구멍을 뚫어야 될 때 필요한 것들. 그래서 처음 화성 밸브를 땡긴 것 같고 지금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화성 밸브는 한 게임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타자들이 이제 저는 이 대한고래 쪽은 전번에는 제가 그 유가나 석유 관련주를 빼라고 그랬는데 이틀 전부터 석유 관련주가 급등합니다. 한국 석유, 흥구 석유들을. 네. 이게 또 중동의 전쟁 리스크가 높아진 것 때문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한고래는 이제는 유가가 다시 바닥치고 올라가고 시추 쪽 하면은 가스, 석유, 시추, 철강 그리고 밸브 이런 종목들이 압축해서 단조. 그럼 단조는 조선 기자재예요. 네. 그럼 조선 기자재 중에 못 올라간 거 찾아야 돼요. 그럼 조선 기자재 중에 화성 밸브가 많이 갔고요. 그리고 태광 갔고 그러면 아직까지 못 간 게 태용이라든지 성황밴드가 아직 못 갔어요. 그런 거 찾아내는 전략과 그 다음에 이제 가스공사가 대장 아닙니까? 네. 가스공사가 얼마나 올라가나. 얘는 또 요금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번에 4만 원을 살짝 깼다가 지금 터닝하는데 5만 원과 5만 5천 원 정도까지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확산이 될 것 같고 화성밸브는 지금 보유자형입니다. 있는 분들은 때리십시오. 네. 우리가 7천 원대 세팅을 시켜드린 거니까. 그리고 오늘부터 흥구소비가 치고 나갑니다. 직전 고점 뚫는 파동은 아직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일부터 18,000원 따라가지 마십시오. 요새는 이런 것들 따라가면 또 역사이클 걸리니까 오히려 올랐다가 고점에서 2, 3천 원 빠질 때 들어가십시오. 오히려 그런 게 오히려 실전에서는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지금 보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오히려 가스 쪽 GSE라든지 해운 물류 쪽 흥하해운, 대한해운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석유 다음에 흥하해운, 대한해운, 가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용해서 트레이딩하는 감각이 더 승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략을 짜보고 싶네요. 어이고 야간 시장 무지 땡기네요. 지금 파생 굉장히 시장은. 야간 시장이 급등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거를 뭐 고지고대로 내일 우리 장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의견을 토대로 내일 국내장이 급등했을 때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까지도 함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셨을 때 건설 쪽 말고 수소 쪽도 그림이 있어서 이쪽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표님. 현대차 그룹으로 수소 경제를 향후 원전과 같이 추세적인 주도주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일진 하이솔로스, 일진 다이아인가요? 일진 요 다이아. 같은 종목들이 좀 오늘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네. 네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네. 이 수소는 2030년까지 제2의 2차 전지 같아요. 너무 좀 크게 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대표님, 전 세계적으로 수소 쪽은 지금 거의 뭐 사업을 접거나 줄이는 쪽이고 오히려 현대차만 좀 주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죠. 지금은요? 예,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수소를 분석하면서 생각은 우리나라의 다음 먹거리가 원전 다음에 수소입니다. 이게 주력이 현대차 그룹과 포스코 그룹과 그 다음에 SK 그룹과 우리나라 6대 그룹이 수소 시장을 키워서 뭔가 에너지를 만들려고 벌써 투자하거나 세팅했고 여기 하나그룹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먹거리가 전개되려면 뭔가 끌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 수소차예요. 그럼 수소차, 수소 충전, 수소 배, 수소 트램
현대차 불러가면 수소트램, 수소차, 수소뭐의 장기 이 플레인이 다 나옵니다. 네. 거기에 7년 만에 넥소를 시작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연료 전지예요. 수소 발전. 이거는 지금 세계가 다 축소하죠. 네. 여기를 키운 게 유럽일 겁니다. 유럽이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거든요. 그럼 가장 문제가 독일이 원전을 다시 가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종속되는 것도 싫어할 거고, 그렇다고 미국 셰일 그 가스 보기에도 진짜 싫고, 그러면 이제 거기가 선택한 건 재생으로 이미 계획을 잡았어요. 대표님,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수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수소 자체가 다루기도 너무나 어렵고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선도적인 지위에 있습니까? 예, 선도적인 지혜가 있고 연료 저장 장치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비즈니스 툴이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발동이 2025년에서 2030년 5년 동안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정적인 시각이 꼭 2차 전지 2012년, 14년 그 코스하고 비슷해요. 네. 그때 2차 전지 떠들면 미쳤다는 얘기 하거든요. 2012년에 에코프로라든지 그럼 잡주 얘기를 왜 하냐. 그거와 비슷해요. 그리고 저는 국제 정세가 그러니까 수소하면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청정수소, 블루수소 얘기 여러 가지 부생수소까지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우리나라가 치고 나갑니다. 그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일단 현대차 그룹이 이제 시작을 발동을 단추를 눌렀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게 일진다이아, 일진아이솔루스 이런 두산 피어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연결된 종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일단 사보시고 1년 후에 한 번씩 눌러보세요. 이런 것들은 호흡이. 그냥 뭐 2, 3개월 보겠다는 사람 하지 마시고요. 1년 코스로 한 번씩 보면 이게 말하는 비즈니스 툴이나 지금 매출단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넥소가 하면 이제 매출단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발전 속도로 가나 이거를 한번 스터디하고 공부해 보시면 2014년, 15년에 2차 전지 공부하시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 관련주를 사서 기다리기가 너무나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현대차 이렇게 매수도 가능해요? 그런 관점이세요? 현대차보다는 오히려 그 로봇이나 중저가 건설이나 현대차도요.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대글로비스 앵분해갖고 저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뭔가 쪼개고 합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상당 크게 안 봐요. 거버넌스에 갇혀있는 게임 같고 그래서 오히려 거버넌스 게임으로 가장 좋게 보는 게 현대오토앱하고 현대건설만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제철은 두산 밥켓까지 어디에 껴갖고 합병해서 뭔가 시저지가 나오나 그것도 보겠고요. 이렇게 차별화를 시키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두 가지 질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APR KBT 대장주 급락 가능성을 좀 예측을 하시면서 적자 기업의 전환사채 연결고리 머니게임 장세에서 초보자들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금감원 연결고리로 내년 3월에 기술 특례 관련된 것들의 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겁니다. 네. 그래서 제 그 뭐라 그럴까 4, 5년 연속 적자 기업들 중에 요번에 그 저걸 뭐죠? 락 걸린 게 풀리는 거. 보이에스 물량들 풀리는 APR이 곧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40만 원대 반토막 될 거다. 요새 그리고 상장 관련된 종목 중에 그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 라파스라든지 네. 인벤티지랩 이런 거 조심해라. 이게 전환사채 머니게임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거는 선수들 집단들의 머니게임이니까 투자자들은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이 시간 통해서 계속 했을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APR이 40만 원이 지금 벌써 25만 원이에요. 네. 저는 20만 원 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도 역시 어려운 구간이군요. 아니 APR 보세요. 네. 제가 요때 21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오늘도 장대 음봉 나오는 이게 거래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보이에스 물량 풀려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보이에스 물량 풀리는 것들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억 주인가? 어마무시해요. 보이에스 물량 체크를 하십시오. 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전환사채나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설거지 매매하면 이거 빠져나가면 여러분들 눈에 콩가 무슨 기술을 개발했다든 인삼 삼상 해갖고 뭐 했다든 뭐 앞으로 신약을 개발한다는 둥 해갖고 여러분들 땡겨놓고 따라오게 만들어갖고 털지 이거 망가집니다. 우리 팔고 빠져나올 거라고 얘기하면 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비일비재할 것 같고 그게 신규 상장이거나 기술 특례거나 근데 거기에 K뷰티가 너무 많아요. 네. K뷰티나 K 또 푸드도 있고 이렇게 신기술 제약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약주 중에서도 5년 연속 적자인 기업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 3월이 이게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K제약, K뷰티, 뭐 K푸드 이런 쪽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의 매매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속해서 해주고 계신 겁니다.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승조 대표님의 해안을 저희 함께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